저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단골 고객인 박민수 씨가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작년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민수 씨가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사장님,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주 연속으로 올랐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언제 집을 사야 하나요? 사실 저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예측하기 힘들지만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은 정말 특이했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먼저 금리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 있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죠. 실제로 올해 초부터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 사야 할 때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섣불리 지금 사라고 하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책임을 느끼게 되고 기다리라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실 저도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지금 시장을 보면 몇 가지 신호가 있긴 해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의 움직임이 활발해요. 작년 같으면 매물이 나와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요즘은 나오자마자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민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까지 빨라졌나요? 네,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물건 중에 하나는 매물로 나온 지 사흘 만에 계약이 됐어요. 가격도 호가 그대로 받았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실수요자는 점점 밀려나는 건가요? 투자자들이 다 사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순수한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아요.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는 가족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집을 옮기려는 분들, 그리고 민수 씨처럼 오랫동안 전세로 살다가 이제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금리나 기대감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급입니다.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특히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새 아파트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민수 씨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만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순환합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또 오르죠. 지금은 상승기인 것 같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부 정책도 변수고 경제 상황도 변수죠. 민수 씨는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민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집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민수 씨가 지금 이 집이 필요한지, 가족들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민수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반면에 자기 가족에게 맞는 집을 찾아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죠.